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1년 11월 21일 아침 5시, 아침 8시입니다. 8시. 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공보 메일이 왔는데,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온 건데, 내용이 뭐냐면, 어, 제넷 재무부 장관님께서 미국, 뭐죠? 하원 의장이니까, 낸시 펠로시죠. 낸시 펠로시한테 부채 연장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부분이에요. 그 메일이 나왔어요. 그 메일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보 메일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재무부 나와 있죠. 재무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자이나 옐런이 보낸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미국 의회 지도부죠. 의회 지도부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낸시 펠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신처는 누구냐면 수신한 사람은 요 맥카르치 있고 척 슈머 있고 맥코넬 있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죠.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몇 명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한테 이제 온 그거는 수신인이 낸시 펠로시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이 여자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번역을 쭉 해드리면 우선 12월 3일까지 부채 연장 기한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 미국 정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솔직하게 우선 12월 15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까지 뭔가가 안 되면 디폴트에 빠진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 12월 15일이에요. 12월 15일. 여기 will continue 돼 있죠.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 그래서 이제 부채 일시 중단되는 기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DISB 여기 나오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우선 번역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사님 이렇게 되죠. 낸시 펠로시한테 말을 한 거예요. 제네 옐런이. 그래서 뭐 장애금 관련하여 부채 발행 중단 기간 DISB 2021년 12월 3일까지 지속되기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일을 종료하기로 결정된 DISB는 여기 부채 발행 중단 기간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12월 15일까지 뭔가가 안 되면 디폴트에 빠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법이 승인한 대로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추가 투자를 계속 중단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15일까지 뭔가가 안 되면 디폴트에 빠진다는 거죠. 12월 3일이 아니라. 혹시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틀리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선은 알려드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우선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차트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이게 집에 컴퓨터에서 이 노트북이라서 조금 보여드리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VIX 수치예요. VIX 수치인데 이 검은색은 뭐냐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VIX의 이 월별 이 월이죠. 노벰버, 디셈버, 12월 지금 11월이고 월별 VIX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 그렇게 해서 VIX가 옥토버에서 노벰버 이 사이에 VIX가 가장 높았다. 항상. 그리고 가장 낮을 때는 보통 줄라이 때 가장 낮았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디셈버니까 1990년도 2019년까지 어떤 이 통합된 전체 데이터 값을 보면 우하향한다.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는
정규 분포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70%의 확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70%의 확률값으로 계산하면 VIX 수치는 이렇게 낮아진다. 올해도. 이 빨간색이 올해예요. 올해도 똑같이 70%의 확률로 VIX 수치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언제까지면 대략 12월 중순 정도 생각, 크리스마스 전까지 VIX 수치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VIX 수치가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맞죠, 여러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알려드리려고 우선은 이거는 이렇게 땡겨왔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리는 올해의 개념은 올해가 2020년 같은 경우는 2021년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20% 이상 떴죠. 뭐 이거는 차트 안 보여드려도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1950년부터 2021년까지 20% 이상 뜬 해를 이렇게 추출을 해봤다고 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추출을 해보고 그 다음 년 넥스트 이어에는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0년대에는 21.7%가 떴대요. 주가 지수가 SPX 500이 21.7%가 뜨니까 그 다음 해에도 주가가 16.3%나 떴다. 그리고 1954년 이때는 솔직히 웬만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태어나셨을 시기죠. 그때 1954년에는 45%나 주가가 뜨고 그 다음에는 절반값인 26.4%가 주가가 떴다고 합니다. 역사적 통계치니까. 그리고 1955년에는 26.4% 뜨니까 그 다음에는 2.6%가 떴다. 그런데 이제 1961년에는 주가가 23% 떴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즉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 해만 그 다음 해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가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다 올랐는데 평균 이렇게 보면 전년도의 절반 정도 이렇게 평균값으로 보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40%가 올랐다 이러면 그냥 평균값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올해 40%가 올랐으면 내년에는 20%가 오를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1950년부터 21년까지 쭉 보니까 세 번은 안 그랬다. 세 번은 여기 보면 1961년, 1980년, 1989년 이렇게 이 다음 해에는 안 그랬다. 그러면 여기 1962년이겠죠. 1962년 그리고 81년 1990년대에는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 전년도가 20%나 넘었는데도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간 거는 역사적으로 세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확률값으로 봤을 때는 70%의 확률값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얼마나 오를까? 이거는 이제 올해 상승률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당연히 버블이지만 역사적인 이런 통계값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의 탐욕을 나타낸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그렇게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고 이 차트를 보더라도 정보적인 것을 접근했을 때는 올해 주가가 많이 떴다 해서 너무 고평가 아닌가 해서 미리 던지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이 데이터 값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올해가 막 이렇게 떼서 이게 너무 버블이다. 팔아야 돼. 이거는 지금 파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팔려면 내년에 팔아도 괜찮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자,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사주매. 지금 미국은 한국과 미장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 대출 회계 시스템에 따른 어떤 자산시장의 금리 흐름이 한국은 막혔어요. 대출 규제 제한 때문에 막혔고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 제도안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상 재무제표의 단기 순이익상 그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 기준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디폴트가 나는 디폴트가 아니고 디커버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기업의 어떤 주식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요. 운영 마인드가. 외국 같은 경우는 현금이 딱 남잖아요. 외국은 주주환원주의예요. 외국은 정확하게 외국은 주주환원주의. 우리나라는 이 주주환원주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회사는 뭐 대표적인 기업 뭐 삼성 말고는 특별히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근데 하지만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주주가 대장입니다. 주주가. 그리고 경영 전문가가 대장이고 우리나라는 회장 아들이 대장이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진국가니까. 자, 그래서 외국은 주주환원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이 많으면 뭘 하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바이백 합니다. 바이백.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주가가 올라가면 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사주 매입량이 더 극대화됩니다. 자사주 매입량이. 바이백. 아시겠죠?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 더 극대화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그 A라는 회사의 자사주 매입량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죠? 자사주를 자기 회사 거를 계속 매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식 가치는 또 극대화돼요. 또 극대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영 전문가가 운영하는 A 회사의 경영 전문가는 스톡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톡 옵션. 이 스톡 옵션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거의 완전 이빠이 됐을 때 고점일 때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저가에 해당 그 회사의 주식을 받고 그 받은 주식은 날려버리는 거죠. 지금 이 사례가 뭐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나마 일론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양심 있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양심 있게. 미국의 어떤 이게 주식 시장이 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아시겠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버블이 터지면 미국은 거품이 한국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크게 터집니다. 그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바이백, 자사주 매입 현황.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바이백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른다. 이 부분을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그 주식 세터를, 제 생각이 아니라 JP모건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비중을 달리해야 된다. 비중을. 테슬라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JP모건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 그 주식 섹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금융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원자재주, 그리고 세 번째는 중립적인 의견인데 반도체주. 자, 이렇게 이제 JP모건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게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이 부분은 이제 예측안이에요. 예측안. 그리고 21년까지는 차트 흐름을 나온 거고, 차트 흐름이 딱 나왔을 때,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 회사 관련 차트 흐름이 지금 우리는 어디와 똑같냐? 대략적으로 1990년대, 1999년대, 이때와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는 뭐죠? 폭등할 일만 남았다. 뭐 몇 배로 폭등을 하냐? 만약에 폭등을 하면 이때도 보면 1999년, 이게 99년이거든요. 99년. 99년이고 보면 여기가 리만 터질 때니까 2008년이니까 그러니까 08년 때니까 10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에너지 회사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는데 몇 배나 뛰었냐? 0.12, 4 거의 4배가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때와 약간은 틀리죠. 지금은 이제 그린 에너지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재활용, 뭐 이런 깨끗한 에너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성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내년만큼은 에너지 관련 회사가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대한 큰 물결의 흐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내년에는 에너지 회사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회사가 뭐가 있죠? 엑슨모빌. 이건 제가 방송에서 안 알려드리고 그냥 따로 이제 저와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는데, 엑슨모빌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엑슨모빌이 미국에서도 배당주 중에 아주 이제 배당률이 높은 회사로 알려있고 있죠. 엑슨모빌. 이 엑슨모빌은 뭘 하고 있냐면, 기름을 안 퍼내려고 이불로 하고 있는가 봐요. 기름을 안 퍼내. 왜? 안 퍼내면 기름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름 가격이. 맞죠?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의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이 수익률이 극대화되면 현금 배당률이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현금을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엑슨모빌이 하고 있어요. 엑슨모빌. 그런데 말씀드렸죠. 바이든 SRP인가? SRP라고 했냐? 전략적 비축류. 맞네. 스트래테지니까. SRP 이거를 풀어야 된다. 척슈머가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야, 전략 비축류 풀어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유가가 내려간다 무조건.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유가가 막 하락하고 있죠. 거의 고점 찍고 유가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제 폰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지만 유가가 잠시만요. WTI 유가가 75달러. 그때 제가 방송하고 나서 겁나게 내려갔죠. 겁나게. 대략 그때 한 86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75달러. 겁나게 내려간 거예요. 전략 비축류 그거 푼다고 하고 나서. 근데 엑슨모빌이 이제 이 작전으로 해서 현금 배당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미 정부에서는 SRP 전략 비축률을 풀면서 유가가 겁나게 내려가고 있죠. 겁나게.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승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건 역사의 가르침이다. 지금은 미 정부에서 이불로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풀지만, 이 비축류가 만약에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더 이상 못 푸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시점부터는 유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계절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올겨울은 따뜻합니다. 따뜻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선은 따뜻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따뜻하면 면역 시스템은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가 올 겨울에는, 겨울과 겨울을 비교했을 때 작년 겨울 대비 올 겨울은 코로나 증상자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올 여름보다는 많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4월 달에 다 강의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막 창궐하고 난리 나죠. 그게 왜 이제 COP26 때 제가 말씀드렸죠. COP26 규제, 탄소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COP26 강의 때 제가 말씀 다 했죠. 아마 거의 전 세계 탑으로 빨리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COP26 때 탄소 규제가 완화되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쭉 그때 강의 기억하신 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가 창궐한다. 왜? 중국 인민들이 석탄을 미친 듯이 돌릴 수 있는 대외적 명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탄소를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저도 이렇게 육지 집에 동탄에 와 있지만은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숨을 못 쉴 정도, 숨을 못 쉴. 근데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럼 이 관련주는 뭐가 있죠?